의 전직 외교부 장관 10분이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인준을 국회에서부터 받아내기가 힘든지 또 앞으로 향배가 어떻게 될지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나중에 해고록은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평가 또 인연이 어디 좀 있으십니까? 네, 강경화 후보자는 전부터 제가 봐왔는데요. 네네. 능력도 있고 외교부 본부하고 또 유엔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했고 네. 외교 활동을 통해서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사입니다. 예. 주변 4강 외교뿐 아니라 예. 우리가 당면한 기반 외교 사안을 능동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나 정치, 외교, 국방, 안보, 사드 문제도 겹치고 해서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기라서 우리가 어떤 외교적 역량을 외교부 장관은 갖고 계셔야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외교부 장관이 물론 주변 4강뿐 아니라 네. 우선적으로 지금 핵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중국과 미국 관계가 예. 경쟁 관계도 있고 예. 협력 관계도 있고 그 사이에서도 잘 항행을 해야 될 것이고 예. 또 세계 각국에서 민족주의라든지 국수주의적인 배타적인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잘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 강경화 후보자는 유엔에서 중요한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 잘 대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유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봅니까? 강경화 후보자는 주로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요. 예. 최근에는 새로 된 사무총장 네. 구테레스가 총장이 된 다음에 예. 그 인수팀의 팀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유엔에서 아마 상당히 높은 직책을 받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예. 유엔에서 사무총장을 보필하는 그런 역할을 마다하시고 한국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는데 지금 야당이 지적하는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과연 이분이 외교 관료 출신도 아니고 특히 이 고시 출신 외교 관료들의 어떤 기득권, 텃세가 심하다고 판단이 되는 외교부에서 아까 능력은 아주 출중하다고 하셨고 인권 문제에 집중됐다고 하셨지만 과연 위안부 문제 하나로만 외교부를 장악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은 상당히 무지하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사실은 저도 외교 관료 출신이 아니고 네. 외부에서 들어갔는데 네. 그 당시에는 또 더군다나 내부에 나이 먹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네. 저는 정부의 경험도 없고 네. 그랬었는데 제 생각에는 무난히 무난히 잘하셨죠. 해성 장관께서는. 예.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강경화 씨는 그동안에 네. 외교부에도 꽤 오래 있었고 네. 유엔에서도 지냈고 네. 외교부의 습성이랄까 네. 그 성향이 네.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타적으로 네. 하는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물론 자기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네네. 그런 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란 핵이 미국 정책에 있어서는 우선인데 이 이란 핵 문제에 있어서는 또 프랑스의 관여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북핵 문제를 이야기하기에는 중국과의 또는 러시아의 관계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강경화 내정자 또는 후보자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어떤 소통, 외교적 전략의 어떤 구축 이게 가능할 거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쓴 책에서는 네. 상당히 좋아하고 또 일을 잘 같이 했던 사람이 중국의 외교장관. 네. 그 당시에 부총리 젠치첸이라고 그렇게 예. 강경화 씨가 장관이 된다면은 예. 그때부터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아마 이 대응을 하게 되면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결국은 강경화 후보자뿐만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전직 외교부 장관과 모든 주요 인사들께서 한국을 위해서 일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곧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7월 달에는 함부르크에서 G20 정상회의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강경화 후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야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안이라든지 준비에 대한 어떤 방법은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권에서 관심을 갖고 네. 협조할 것은 하고 예. 비판할 것은 하고 예.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네. 장관이 되는 사람은 네. 야권과도 상당히 그 소통을 잘하고 네. 이해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예. 한번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최근에 펴낸 회고록, 외교의 길이라고 하는 그 책, 회고록 책에 보면 실용주의 외교 노선이 상당히 좀 국가 이익에 중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용 외교를 우리 한승주 장관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어떤 지도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주시겠습니까? 실용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네.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이 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면은 미국에게는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방어에 비적극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네. 중국에게는 또 우리가 사드 배치를 포기 모른다는 헛된 기대를 주게 됩니다. 예. 다행히 며칠 전에 새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이행하겠다고 확언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사드 배치에 있어서 국내법과 과정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점은 미국에 설득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만약에 배치 결정을 번복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의지는 물론 네. 한미 동맹 자체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국의 경우에 당장 소위 한한령이라고 그럽니까? 예. 그런 것을 완전히 취소한다든지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네. 한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계속 취해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부적으로도 다소 재고의 기미가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특히 외교부 차원에서 계속 중국과의 우호 정책을 유지하면서 네. 설득하고 또 그를 위해서 미국의 협조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TPP,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마저도 파기를 하고 그다음에 나프타까지 그리고 한미 FTA까지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원천적인 리뷰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중국은 또 1대1로로 EU 국가들 독일과 프랑스와 손을 잡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과연 미국의 이런 전략, 무역 전략에 맞서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될 입장,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반드시 한미 FTA 재협상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견지해야 될 것 같습니까? FTA는 한미 양국에 다 이익이 되는 협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폐기라든지 재협상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수정이나 조정의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는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이 문제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예스냐 노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올리느냐, how much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과 타결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현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거나 말씨로 먹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 물론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그렇게 크게 거기서 강조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실무자 장관급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 상황에서 북미 간의 어떤 대화가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이 체제 면에서 그러한 준비는 안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태 담당
차관보도 임명이 안 됐고, 네네. 또 그러고 백악관 안에서도 보좌관진도 아시아 쪽이 상당히 약합니다. 네. 근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협상의 명수, 딜메이커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은 물론 북한과도 딜로 예. 거래로 승부를 해보겠다라고 예.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이 ICBM,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의 개발, 네. 보유를 막는 것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이 모든 옵션, 선택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다라고 예. 할 때는 네. 선택에는 무력 사용도 포함되지만 예. 협상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ICBM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핵무기와 중단거리 미사일 자체가 큰 위협인 만큼 예. 북한의 비핵화를 철저히 관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한미 대사도 아직 임명이 안 돼 있고요.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아직 임명이 안 돼 있고 왜 이 트럼프 정부는 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중국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왜 주한미 대사도 임명을 제때 하지 않을까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트럼프는 지난번에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예. 자기가 상당히 이 중국과 의지가 부합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고 또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 네. 사이 키시너 같은 사람, 예. 쿠시너 통해 가지고 중국과 깊은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낙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 한국이라든지 일본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저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조지 부시 대통령 조합이 있었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도 트럼프 공화당 조합인데, 강경화 후보자나 아니면 차기 외교부 장관 내정자, 어떤 분이 되든지,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에든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전해주실 말씀 있으면 한번 주시죠. 예, 전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네.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한테 특허도 하지 않은 저한테 주미대사로 가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부시 대통령과 대화할 때도 상당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고요. 예. 부시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인 전 대통령을 한국에 보내가지고 자기 아들이 노 대통령과 잘 지내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을 잘 생각해서 준비하면은 차질이 별로 없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외교의 길 책을 한번 사서 우리나라의 실용주의 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삼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였습니다. 문제도 겹치고 해서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기라서 우리가 어떤 외교적 역량을 외교부 장관은 갖고 계셔야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외교부 장관이 물론 주변 사강뿐 아니라 우선적으로 지금 핵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중국과 미국 관계가 경쟁 관계도 있고 협력 관계도 있고 그 사이에서도 잘 상행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세계 각국에서 민족주의라든지 국수주의적인 배타적인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잘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 강경화 후보자는 유엔에서 중요한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잘 대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유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봅니까? 과연 위안부 문제 하나로만 외교부를 장악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은 상당히 무지하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사실은 저도 외교 관료 출신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갔는데 네. 그 당시에는 또 더군다나 내부에 나이 먹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네. 저는 뭐 정부의 경험도 없고 네. 그랬었는데 뭐 제 생각에는 무난히 예, 무난히 잘하셨죠. 한성 장관께서는. 예.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강경화 씨는 그동안에 네. 외교부에도 꽤 오래 있었고 네. 유엔에서도 지냈고 네. 외교부의 습성이랄까 네. 그 성향이 네.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타적으로 네. 는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물론 자기 여기 나름이겠습니다만 네네. 그런 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란 핵이 미국 정책에 있어서는 우선인데 이 이란 핵 문제에 있어서는 또 프랑스의 관여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북핵 문제를 이야기하기에는 중국과의 또는 러시아의 관계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강경화 내정자 또는 후보자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어떤 소통, 외교적 전략의 어떤 구축 이게 가능할 거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쓴 책에서는 네. 상당히 좋아하고 또 일을 잘 같이 했던 사람이 중국의 외교장관, 네. 그 당시에 부총리 젠치첸이라고 그렇게 예. 강경화 후보자는 주로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요. 예. 최근에는 새로 된 사무총장 네. 구테레스가 총장이 된 다음에 그 인수팀의 팀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유엔에서 아마 상당히 높은 직책을 받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예. 유엔에서 사무총장을 보필하는 그런 역할을 마다하시고 한국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는데 지금 야당이 지적하는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과연 이분이 외교 관료 출신도 아니고 특히 이 고시 출신 외교 관료들의 어떤 기득권, 텃세가 심하다고 판단이 되는 외교부에서 아까 능력은 아주 출중하다고 하셨고 인권 문제에 집중됐다고 하셨지만 전직 외교부 장관 10분이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인준을 국회에서부터 받아내기가 힘든지 또 앞으로 향배가 어떻게 될지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나중에 해고록은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평가 또 인연이 어디 좀 있으십니까? 네, 강경화 후보자는 전부터 제가 봐왔는데요. 네네. 능력도 있고 외교부 본부하고 또 유엔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했고 네. 외교 활동을 통해서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사입니다. 예. 주변 4강 외교뿐 아니라 예. 우리가 당면한 기반 외교 사안을 능동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나 정치, 외교, 국방, 안보, 사드